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습곡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습곡이라는 낱말은 학교 다닐 때 배운 낱말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생활과 이렇게 별로 관련이 없다 보니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정부에서 이제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날 수 있다 해서 물리 탐사 결과로 매장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모릅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습곡이라는 낱말이 있고 또 석유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매장되어 있느냐 할 때 배사, 향사, 구조 이런 것은 우리가 잠깐 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살펴보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습곡이라는 낱말 한번 보겠습니다. 습은 주름이다, 주름짓다, 주름살 할 때 주름습이다. 그리고 곡은 굽었다. 어떤 주름이 지고 이렇게 굴곡이 진 것을, 그런 것을 지질의 문제로서 습곡이라 한다. 자, 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에 생기는 주름이라 해서 이제 옷자를 붙였다. 그리고 발음은 익힐습에서 왔다. 그렇게 되죠.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글자예요. 곡은 굽었다. 옛 글자는 이렇다. 대나무나 쌀이로 만든 바구니 모양의 굽은 모양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 사전을 보니 습곡이다. 영어로는 폴드다. 이렇게 되는데, 지층이 물결 모양으로 주름이 지는 현상을 습곡이라 한다. 그렇죠? 지각에 작용하는 횡압력, 옆에서 이렇게, 땅의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압력, 횡압력으로 생기는데, 대체로 퇴적하면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습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주름이다. 이런 말을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설명을 보면, 지층이, 땅이 이렇게 지층이 있죠. 지층이 수평으로 퇴적된 후에, 수평으로 쭉 퇴적된 후에 횡압력을 받아서 옆에서 좌우에서 압력을 받으면 이제 지층이 휜다는 것이죠. 휜 상태다. 그래서 그것이 주름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습곡에서 지층이 위를 향해 휜 부분을 배사 구조라 하고 아래를 향해 휜 부분을 향사라 한다. 이런 이제 오늘 배사와 향사가 무슨 말이냐? 지층이 이렇게 말하자면 주름이 진다 했을 때 위로 향해 휜 부분, 이렇게 위로 향해 휘었죠. 이것을 배사라 한다. 아래로 향해 휘었다. 이것을 향사라고 한다. 어떤 글자를 쓰고 왜 그런 낱말을 쓰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층이 여러 모양으로 어쨌든 주름이 진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습곡의 형태다. 이렇게 되죠. 습곡의 형태인데 위로 이렇게 주름 진 것을 배사라고 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굴곡이 진 것을 향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이런 형태 조금 모양이 갖춰진 이런 형태는 아마 정습곡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배사다. 이것이 배사다. 그렇죠. 이것이 향사다. 그 이외에 여러 낱말이 있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배사와 향사라는 낱말이 어떤 것인가. 자, 그리고 석유라는 것은 이 배사에 묻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쪽은 이제 옆으로 가면 향사가 되고, 이렇게 위로 불룩 올라온 부분이 배사다. 여기에 이제 여러 지층, 이 지층 속에 아래에 물이 있다. 물이 비중이, 말하자면 석유보다 더 높다. 그래서 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석유가 있다. 석유 위에 이제 또 천연가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뽑아내는 것이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배사라는 것은 보면 영어로는 anticline 또는 upfold 이런 낱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층이 횡압력에 밀려서 형성된 습곡, 앞에서 봤죠. 습곡에서 산 모양, 산봉우리 모양으로 솟아 있는 부분이 배사다. 반대말이 향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자가 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등의 배다. 산은 이제 비끼다 하는 것이에요. 비끼다, 비스듬하다는 것이죠. 왜 배사라고 하느냐? 산등의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산등이다. 이것을 배로 본 것이에요. 그 뒤쪽을 본 것이에요. 산등의 모양으로 경사가 졌다. 경사져서 배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뒤로 휘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휘어졌는데 어디로 휘어지냐? 뒤로. 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땅에서 아래에 이렇게 지층을 봤을 때, 그렇죠? 봤을 때 저 앞쪽으로, 아래쪽이 이제 앞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위로 불룩 올라왔기 때문에 산의 등이다, 산등이다. 그렇게 봐서 배사라는 낱말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배사다. 그렇죠? 향사는, 향은 이제 향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위에서 아래의 지층을 볼 때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향하는 것이죠. 그 아래쪽에서 경사가 진 것이 향사다. 그래서 오목한 모양의 습곡이 향사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글자를 좀 뜯어서 살펴보니 아래를 향하여, 그렇죠? 비스듬하게 내려간 부분이다. 아래를 향하여 비스듬하게 내려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휘어진 부분이다. 아래쪽으로 앞으로 휘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향사고 그 반대는 뒤에 불룩 솟아오른 것, 그것이 등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배사다. 이런 낱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향과 배를 함께 쓴 낱말이 향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과 등이다. 좇는 것, 앞으로 향해서 좇는 것과 또는 등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향배라는 것이. 어떤 일이 되어가는 추세, 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럴 때 우리가 향배를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한다. 민심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뒤를 보이는 것인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향배를 쓰죠. 이런 의미로 향사구조, 배사구조란 낱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배는 배향이라고도 한다. 자, 석유 탐사를 보니 저도 모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물리 탐사 결과다. 물리 탐사.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을 조사함으로써 지하의 지질 구조나 암석의 성질을 알아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진파나 탄성파나 이렇게 음파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접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 지질을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따지고 볼 때도 기술이 좋으면,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기술이 좋아질수록 판독이 잘 되겠죠. 옛날에 똑같은 곳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해석하지 못한 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리 탐사 결과다. 그럼 앞으로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겠죠. 실제로 이제 탐사 시추를 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경제성을 판단해서 상업 개발을 한다.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로 나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제 시추를 한다는 것은 시는 시험한다는 뜻이죠. 추는 무엇이냐 하면 송곳을 얘기한다. 보링이다. 보링. 예.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구멍을 파겠죠. 석유를 보올리기 위해서, 또 가스, 그 다음에 온천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그것도 시험 삼아 하는 것이 이제 시추다. 이렇게 되겠죠. 네, 시험할 시는 말씀문의 법식자다. 송곳추는 세금의 세추자다. 이렇게 되죠. 송곳추는 우리가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는 송곳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 송곳을 꼽는다는 것이에요. 송곳은 아주 가늘고 날카롭습니다. 그 송곳을 꼽을 땅도 없다. 여지, 남은 땅. 송곳을 꼽을 만한 땅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주름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습곡이다 또는 습벽이다. 이것도 다 주름을 얘기한다. 같은 말이다. 자, 여기에서 오디자를 빼면 익힐습이죠. 학습을 한다. 습관이다. 관습이다. 여러 가지 익힌다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 손수, 제방변을 하면 접는다는 뜻이에요. 접이다. 네. 접책이다. 책으로 이렇게 접는 것을 얘기한다. 접지다. 종이를 접는다. 그런 기계를 접지기라고 한다. 그렇죠? 접선이다. 이건 부채를 얘기합니다. 쥘부채다. 예, 쥘부처. 손에 이렇게 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것을 접선이라고 한다. 자, 구불곡도 글자 낱말을 많이 만들죠. 가곡이다. 별곡이다. 별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산별곡이니 무슨 별곡이니 중국에 한시가 있는데 그 한시가 아닌 우리만의 스타일의 가사, 그것은 이제 별자를 붙여서 별곡이라 한다. 신곡이다. 단테가 쓴 신곡. 예, 신자를 쓴다. 신곡이다. 신의 노래다. 왜곡이다. 왜는 비틀어진다는 뜻이죠. 비틀어지고 굽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왜곡이라 한다. 완곡하다. 완곡하다는 것은 말을 할 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애둘러서 빙 둘러서 부드럽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완곡이라 한다. 굴도 말하자면 굽는다, 그런 뜻이 되죠. 방방곡곡, 삼천리 방방곡곡 할 때는 이 흑토변에 모방자를 씁니다. 동네방이다. 동네방네 할 때 쓰는 방이다. 곡은, 여기서 곡은 구석이란 얘기예요. 방방곡곡은 우리나라 마을 구석을 얘기할 때 방방곡곡이라 한다. 불문곡직, 불문,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곡직, 굽었느냐, 바르냐, 굽었느냐, 똑바르냐, 그걸 물어야 되겠죠. 어떤 얘기를 할 때 굽은 것이냐, 똑바로 직선이냐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는다. 불문곡직, 무조건 이유도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을 불문곡직이라 한다. 구곡양장이다. 아홉이나 이렇게 구번, 그렇죠? 그런 양의 창자와 같은 그런 것을 구곡양장이다 한다. 우여곡절, 우여곡절은 여기 빙빙 도는 그런 상태를 우여곡절이라고 한다. 네, 한중일 한자, 습곡은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오늘 습곡, 그리고 배사구조의 배사와 향사구조의 향사, 왜 배자를 쓰느냐, 왜 향자를 쓰느냐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오므러진 부분은 이것은 위에서 봐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향할 향자를 쓴다. 근데 이렇게 이것은 등이다. 등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배사라고 했다. 그리고 시추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